네, 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오늘 1월 8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위치하고 있는 리플의 시세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중요한 위치고, 일단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저녁장 기준으로는 긍정적인 여전히 상승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계속해서 불플래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 깃발 패턴이고요. 깃대를 세워놓고 나서 이런 삼각형 또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추세 채널, 네모난 깃발을 만들고 나서 여길 돌파해 주게 되면 또 한 번 우리가 이런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 최근 위치가 중요했던 이유는 돌파 이후에 다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걸 우리가 트랩이라고 얘기하고, 트랩이 발생하게 되면 반대편 채널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차트에서들도 자주 확인할 수 있지만 당장 최근에 보여주고 있던 리플의 차트에서도 이런 트랩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채널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반대편 채널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돌파한 상단 라인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추가 상승력이 나와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위치가 지금 이 상단 라인 지지를 받는 위치가 공교롭게도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과도 맞물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리플에게는 지금의 시세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나가야 될 텐데, 일단 어제는 4.5%라는 하락이 나왔고요. 이런 조정은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시장 전체가 같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죠. 자, 바로 어제 미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다라는 관측의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럼 왜 시장은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걸까요? 어제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됐었고요. 고용 관련된 지표였습니다. 이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 나아가서는 미국의 경제가 지금 견고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그 말은 굳이 연준에서 금리를 급하게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견고하다라는 건 미국의 국채 금리, 장기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고요. 이것과 함께 달러도 어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장기 국채와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들이기 때문에 이와 반대급부에 있는 위험자산들, 우리 코인 시장과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반비례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슈들은, 거시경제 이슈들은 이번 달만 해도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당장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도 이전 FOMC 때 금리 결정했을 때 회의록이 공개가 될 거고요. 또 15일에는 금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될 예정이죠. 자, 20일에는 트럼프가 공식 취임을 하게 되고 이번 달 말에 또 한 번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은 올 한 해 강력한 상승력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겠지만 이번 달만 봤을 때는 워낙 변수가 많다. 이 시장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알맞게 대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또 대응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미리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빠르게 반등하려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죠. 이 부분은 리플의 개별적인 호재 소식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리플이 하락을 멈추고 버텨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그 재료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올 한 해를 길게 봤을 때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오늘 버텨주고 반등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바로 이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다 볼 수 있겠는데, 자, 미 법원에서 코인베이스의 항소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정확하게는 중간 항소를 승인한 건데요. 자, 코인베이스는 리플과 마찬가지로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코인베이스의 소송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진행 중인 와중에 코인베이스가 중간 항소를 신청한 거고, 이걸 이례적으로 미 법원이 승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밑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자, 이 소송을 맡고 있는 타일라 판사는요, 이 쟁점은 디지털 자산과 증권법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 핵심 쟁점을 항소 법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요청을 받아들였다. SEC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데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리플과 SEC 간의 소송과 그 내용이 꽤 비슷하죠. 결국에는 이 코인을 증권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는 SEC가 이 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같은 내용을 거의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리플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더 키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꼭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올해 안에 조만간 리플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SEC 위원장 교체가 됐죠.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트럼프가 임명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 SEC가 항소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이번 달 15일 안에 자체 취하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될 거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번 강세장에서 이걸 우리가 트럼프 랠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리플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근거가 돼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도 함께 보시면, 리플이 트럼프 랠리의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탄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탄압은 바로 SEC와의 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SEC는 2020년도 12월 달에 리플에게 처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려 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자, 당시에 이 소송을 제기한 건은 XRP를 증권이다라고 SEC는 얘기한 거고요. 리플이 본인들에게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 SEC가 바로 증권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리플뿐만 아니라 대형 거래소들인 바이낸스나 아니면 코인베이스에게도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소송을 통해서 코인 시장 전체를 증권으로 본인들의 관할 아래로 가져오려는 수작을 부린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전부 물거품이 됐죠. 일단 리플과의 소송에서 약식 판결문이 7월 달에 나왔고요. 이때 분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을 분리해서 판결했는데, 1차 시장,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다. 그리고 2차 시장,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당시에 여기에 더 주목을 했죠. 거래소에도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듣고 나서 당시에 리플이 급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급등을 했다라고 해도 1,000원대를 찍은 거였고, 이 이후에 SEC가 여기에 대한 항소를 하면서 이걸 다시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리플 얼마에 있죠? 4,000원 가까이에 있었고, 최근에는 3,5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금 약식 재판 판결문이 나왔을 때보다 이 소송 리스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지금 이 소송에서 리플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력, 이런 가격대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요. 당선되기 전에 여러 암호화폐 관련 공약들을 내놨을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SEC의 위원장을 교체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니까 SEC 위원장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고, 그래서 1월 20일 날 교체가 될 예정이죠. 이 차기 위원장도 이미 임명이 완료가 됐고요. 이는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지금 임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건도 합의로 끝나든 아니면 SEC 측에서 자체 취하하든 둘 중에 하나로 결국에는 종료가 될 거라고 시장은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고,
이게 소송이 진행됐던 만 4년 동안 리플은 여러 호재 소식들이 있었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그 사업들을 다각화하면서 괄목한 성과들을 내놨었지만 그게 시세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다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탄압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해소될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번 암호화폐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큰 랠리를 보여줄 수 있겠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럼 리플이 이제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랠리를 만들고 상승 모멘텀을 만들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이 IPO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용어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ICO는 XRP와 같은 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걸 의미합니다. 반면 IPO 같은 경우에는 이 XRP를 발행하는 기업, 바로 리플랩스죠. 리플랩스가 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당연히 더 큰 먹거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IPO를 사실 이전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부터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리플의 IPO 가능성 솔솔, XRP $600 넘을 수도 있다. 자, 이건 정확하게는 XRP가 아니라 리플이 IPO를 했을 때 나스닥에 상장됐을 때 리플의 주가를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자, 4월 달에 일단 작년 4월 달에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했었습니다. IPO 관련 로드쇼였고 그래서 당시에 이 로드쇼에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전부 참여했었다라고 보도가 나갔었죠. 그런데 작년 4월이면 작년 7월에 약식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 전이죠. SEC와의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때문에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진행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당시에 이런 비공개 로드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고 자, 작년 10월 달에는 리플 홈페이지에 리플이 이렇게 이 IPO 관련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글도 올렸었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리플이 정말로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IPO를 진행하게 되면 리플의 주가는 $600 넘을 거고 XRP 같은 경우에는 $35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SEC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최근에는 이런 리플이 기업 공개에 착수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충분히 내년에도 진행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건 정말 리플에게는 폭등 재료가 돼줄 수 있는 그 첫 번째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플이 10월 달에 발표했었던 바로 이 수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리플은 작년부터 무려 2개의 수탁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걸 전부 현금으로 인수를 했었고 당시에 메타코라는 가장 먼저 스위스 기반을 둔 수탁 업체를 인수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자, 일단 이 수탁 서비스가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밑에 보시면 이 수탁 서비스 영어로는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코라는 스위스 기반의 커스터디 업체를 기업을 인수했을 때는요. 이미 메타코가 보유하고 있던 고객들이 꽤나 세력급이라고 볼 수 있는 대형 기업들이었고 이제는 이 기업들이 리플의 고객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게 블랙록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이건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블랙록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 작년에 비트코인 그리고 시장의 상승력에 시작을 이끌었던 게 바로 블랙록이었습니다. 당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미 이런 상승력이 시작됐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를 승인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밑에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요. 자, 그는 이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이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블랙록이 주목하고 있는 게 지금 RWA, 리얼 월드 에셋. 이게 바로 모든 금융자산, 실물자산의 토큰화죠. 최근에 그래서 블랙록은 RWA 펀드도 출시했고요. 그래서 RW 관련 테마들이 이때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RWA,
모든 실물 자산 토큰화가 어떻게 리플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건데, 다시 우리가 이 리플의 기사로 돌아와서요, 조금 더 밑에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을 예상하며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리플 레저를 사용해서 법정 화폐, 금과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RWA가 커스터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야라는 겁니다. 블랙록은 지금 이 RWA 주목하면서 여기를 키우고 투자할 생각인 거고, 이것과 함께 클 수밖에 없는 커스터디 사업을 리플이 작년부터 준비하면서 여기에 또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또 내년에 더 커질 영역,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돼줄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리플의 사업 확장과 또 XRP 시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외에도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ETF,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에는 지금 리플의 XRP와 솔라나가 가장 유력한 다음 ETF 후보입니다.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러 자산 운용사들에서 리플의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 ETF의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이기 때문에 친암호화폐적인 새로운 위원장이 들어오고 나면 이 부분도 충분히 승인 가능성이 내년 안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내년까지 이어질 암호화폐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코인이라는 거고,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아무리 상승 사이클이 있다라고 해도 그 뒤에는 하락 사이클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건 우리가 2021년도에도 경험해 봤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고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전에 상승 사이클 안에서도 상승과 조정은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계속해서 상승만 하는 차트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최근과 같이 막 상승을 계속하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나만 뒤처지고 있다라는 포모 현상 때문에 뒤늦게 추격 매수가 들어가고, 또 어떤 변수로 인해서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걸 견디지 못하고 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패닉셀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 차트는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타점을 잡다 보면 나는 손실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런 이론을 알고 있다라고 해도 막상 급락이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께서 버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전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을 전부 다 경험해 봤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또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과 정보 공유하면서 이번 사이클에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밤에 참여하시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란이라고 있고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밑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돼서 올 한 해 이어질 강세 사이클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